예, 좋은 일요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했는데요. 영상 한번 찍어봐야죠. 이번 영상 주제는 강박증, 결벽증에 대한 제 투병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강박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걸 어떻게 이겨냈나, 지금은 다 낫는데. 그래서 영상 이 찍는 이유는 댓글 중에 보니까는 불안에 대해서도 좀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요즘에 뭐 이유 없는, 근거 없는 불안으로 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해고되면 어쩌나, 교통사고 당하면 어쩌나,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불안으로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발병 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꽤 오래 전이지만 그 누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그런 적은 없는데 말싸움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제가 이제 칼을 들고 자기를 협박했다 이렇게 저를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꽤 검찰 경찰에서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무혐의가 나왔지만 저로서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인간에 대한 신뢰 같은 게 거의 그걸로 인해서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그 사건으로 인간들을 잘 안 믿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이제 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이제 질병에 대한 공포까지가 이제 거기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증상은 마트에 가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집 근처에 괜찮은 마트 한 네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단골이라 다들 거기 가서 자주 가서 이제 물건 사고 하는 게 제 또 큰 즐거움인데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걸어 다니다가 살짝 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랑 스쳤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뭐 성추행 내지는 폭행으로 고소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저는 주로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를 주고 캐셔한테 주고 받잖아요. 영수증이랑 같이. 받을 때 본의 아니게 손이 서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살짝 손가락 끝 같은 게. 근데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손가락 부딪힌 걸 가지고 저 마트 캐셔가 내가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고소하면 어쩌지? 이런 망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요. 별거 아니야. 그리고선 그럴 리 없어.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으면 잊으면 되는데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하고 저녁에 뭘 하고 앉아 있냐? 제가 이제 스스로를 보니까 노트를 꺼내 가지고 거기에 그 마트 캐셔가 오늘 나를 고소할 경우에 어떻게 일이 풀릴지 시나리오. 고소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 그걸 제가 쓰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계속 그래요. 그리고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네다섯 시간을 막 40페이지, 50페이지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그 생각이 자꾸 들고 고소하면 어쩌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인도를 걸을 때 사람들이 인도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보도블록이 쪼만하니까 보통 보도블록 옆에 또 보도블록 놓고 하면 경계선이 자연히 생기잖아요. 근데 왠지 그 경계선을 발로 밟으면 엄청나게 큰 불행이 저한테 닥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계선을 밟지를 못해요. 그냥 경계선을 안 밟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옆에 사람들이 다 저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분명히 가스불, 전등불 다 끄고 이제 출근했는데 회사 가서 전등불 안 껐으면 어쩌지? 가스불 안 껐으면 어쩌지? 이 걱정을 또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설사 그걸 안 껐어도 크게 그렇게 요금 나갈 것도 없잖아요. 하루 정도면.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또 끄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 그리고 결국은 집에 돌아와요. 근무 중에. 그리고 그게 꺼져 있음을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고 다시 그리고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제가 업무를 못하고 피해를 보겠어요. 또 질병에 대한 공포가 이제 닥치니까 쓰레기 같은 거 이제 분리수거 하러 가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 하러 가서 분리수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올라오면 되는데 이 분리수거 과정에서 내 손에 혹시 엄청난 질병균이 여기 묻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는데 한 번 정도 씻으면 되잖아요. 비누로 깨끗이. 비누만으로도 물만으로도 대부분의 99%의 질병균은 다 사라지는데 손을 계속 한 10번, 20번 씻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난 사람이 미치죠. 이러니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책을 알아보자. 내가 도저히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약을 알아봤어요. 약을 알아봤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불안에 대해서 먹는 약, 불안제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차피 정신과 약이고 신경 안정제의 일종이에요. 신경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대책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성도 있어요. 내성도.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에 대해서 약 먹지 말라는 다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정신과 약 대부분은 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근원적인 치료제는 아니고 결국은 정신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거를 아예 오픈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자주 가는 마트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하나씩 그냥 공짜로 캐셔들이랑 거기 점장한테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가던 마트라 저를 알거든요. 이 양반이 왜 이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요즘에 이유 없는 강박증,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내가 좀 이상한 소리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나랑 몸이 부딪힌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나랑 손가락이 부딪혔는데 그거 가지고 저를 고소하실 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데 저 아저씨가 요즘에 결벽증, 강박증으로 시달려서 이상한 또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럴 리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답변해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저를 또라이처럼 보기도 하는데 제가 그래도 평소에 거기서 나쁜 행동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 있는 점장이 그냥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랬나 본데.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강박증 도져가지고 손가락 부딪혔네 그러면은 먼저 얘기를 해요.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거 갖고 고소 안 해요. 그러면 지들끼리 킬킬대고 웃어요. 그럼 또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편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가던 이제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도 밥을 먹다가 이제 저는 또 어떤 거기서는 강박증을 보였냐면 그 식당은 조만하니까 술 넣어둔 그 냉장고가 따로 있는데 그게 손님들이 앉는 탁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술을 저는 일반적으로는 안 먹어서 거기 가서 그냥 백반만 시켜 먹는데 혹시 내가 저 냉장고 열고 몰래 술 꺼내 먹었다고 저 주인이 의심하면 어쩌나 이런 또 강박증이 걸린 거예요. 또 그냥 강박증이 너무 심해져서 주인한테 그 내 강박증을 오픈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상한 질문하고 그래도 좀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또 웃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빵도 사다 줬어요. 빵도 미안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또 사장님 저 술 안 꺼내 먹었어요. 그러면 알아요 아저씨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지난번에 빵 맛있게 먹었고요.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웃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저는 오픈을 했어요. 아파트 그 관리실에 가끔 가는데 관리실이 조그만데 관리사무소가 그 안에서도 거기 있는 뭐 경비나 소장들이랑 제가 몸이 부딪혔을 경우에 살짝 스쳤을 경우에 그거 갖고 고소할까봐 내가 요즘에 이런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가 걱정하는 얘기해도 좀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해해주고 제가 혹시 몸이 부딪혔나요? 그러면은 안 부딪혔고요. 설사 부딪혔어도 저희 그런 걸로 고소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픈을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사람들이 저한테 뭐 고소할 일 없다. 몸 안 부딪혔다. 뭐 부딪혔어도 상관없어요. 아저씨.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점차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마인드를 바꿨죠. 될 대로 되라. 그래 고소하려면 고소해봐. 나 그냥 징역 10년 받을게. 그래. 징역 10년 살다 나올게. 이런 식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인드를 나중에 갖게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제가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할 일도 없고 몸 살짝 스쳤다는 걸로 고소도 불가능하고 고소를 해도 그거 갖고는 처벌이 안 돼요. 설사 처벌이 돼도 기소유예나 끼케야 벌금형이에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그래 나 징역까지 살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제가 대범하게 되기 위해서 저 동네 뒷산이 있는데 랜턴을 하나 산 다음에 뒷산을 밤 2시, 3시에 가는 거를 했어요. 한 2시간 돌다 왔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요, 솔직히. 밤 2시에 아무도 없는 뒷산 가면은. 근데 랜턴이 또 요즘 좋고 또 여러 번 가니까 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서 들깨도 만났어요, 진짜로. 큼지막한 들깨 2마리가 저를 쫓아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나무작대기 들고 들개들 가까이 못 오게 하면서 간신히 피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커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아 내가 강박증에 괜히 시달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은 강박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 강박증 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트에다가 막 적었다고 제가 고소하면 어쩌나 안 하면 어쩌나 그 노트가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웃겨요. 그래서 이 영상은 왜 찍었냐면은요. 불안증 이런 거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마음을 좀 크게 먹으세요.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저처럼 밤에 등산 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오픈을 하세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 덕에 굉장히 마인드가 깨어서 웬만한 건 다 이해해 줍니다. 단 평소에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소에 동네에서 그리고 아파트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신과 약을 100%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거나 뭐 조현병 이런 거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건.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우울증, 뭐 불안 이런 거는 운동이나 마인드 바꾸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인간이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느끼게 한다? 그거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약물로 인해서 내 그런 뭐 신경 조직 뭐 이런 내 세포 이런 걸 조작하고 그거 자체가 저는 그 발상 자체에 동의를 못 하겠어요. 진짜 조현병 이런 거 아니면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요. 정신과 약은 먹지 말고 건강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개발하셔가지고 이 영상도 참조하시면서 불안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